안녕하세요, 검은가인입니다. 닌자에 등록된 빌드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세팅해보고 느낀 장단점을 리뷰해보는 닌자 빌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빌드는 마옥소틀 역저항 번개 타격입니다. 저번 리그에서도 한번 리뷰했던 빌드로 직작이 약간 어려웠지만 그만큼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희 길드원 성민님이 이 빌드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번 리그에서의 성능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그에서는 전체 유저 중 약 1% 정도가 번개 타격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챔피언으로 진행했습니다. 세팅은 이전 리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참고할 빌드는 넘쳐났으며 높은 딜량과 탱키함을 갖춘 마옥소틀과 역저항을 메커니즘으로 했습니다. 역저항을 위한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 탱킹을 위한 마옥소틀, 안정적인 딜량을 위한 인내 허리띠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위를 레어로 세팅하는 이번 빌드는 역시나 매장지에서 만들어진 아이템으로 인해 한결 수월하게 세팅이 가능했습니다. 번개 피해, 치왁, 치배가 동시에 1티어로 분열된 제국 클로의 매물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저번 리그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에센스의 가격으로 큰 커런시의 소비 없이 모든 부위에 제작이 가능했죠. 하지만 장마고브의 비싼 가격은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지출이 심했으며 섬뜩한 화폐 또한 가격대가 높아 조금의 이득을 보기 위해 많은 커런시를 쏟아야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한다면 저렴하게 높은 성능을 가진 아이템의 제작이 가능한 만큼 가지고 있는 자본에 맞춰 세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군단 주얼의 검색에서는 총 8개의 주요 노드에서 옵션을 봐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주얼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했으며 레어 장비 전미어에 스탯과 저항을 1티어로 챙기더라도 힘, 지능, 카오스 저항을 최대 수치까지 올리는 작업이 꽤나 빡빡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스킬군 주얼에서도 최대한 높게 챙겨야 했습니다. 우버보스와 일반 보스의 드랍 테이블 분리로 인해 일반 보스를 찾는 유저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금단 주얼의 가격대가 더 높아져서 기대 이상의 지출을 해야 했고 군단 주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렴하게 맞춘 부분이 있는 만큼 더 큰 지출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이전 시즌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는 빌드를 다시 맞추는데 예상외로 동일한 커런시가 필요한 부분이 특징이었습니다. 역시나 흡수를 하는 동안에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탱킹을 자랑합니다. 타수에 따라 흡수하는 생명력이 달라지는 제국 클로로 인해 모팩이 많을수록 더욱 단단하게 버티는 것이 가능했죠. 밀리 빌드임에도 투사체로 인해 꽤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었으며 타격 스킬 추가 대상 옵션으로 투사체와 타격 2개의 샷건도 기대할 수 있어 닌자에서 보이는 딜량보다 체감상 더 높은 DPS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점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딜량이 한계였으며 17티어에서의 매핑은 가능했지만 파밍이 가능할 만큼의 속도는 나오지 않았고 물리 피해에는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흡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패턴은 꽤나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잡몹이 많이 나오는 우버 엘더, 코텍스와 같은 컨텐츠는 강력하나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는 총주교, 보식자, 사이러스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우버가 아닌 일반 보스 17티어가 아닌 16티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딜량과 높은 탱킹, 빠른 속도로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흡수 불가를 제외한 어떠한 맵모드에서도 매핑이 가능하며 포식자 재단의 옵션이 빌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지성 매핑, 파밍에 많은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각성한 공원피 보조잼으로 번개 타격은 원소 반사의 면역이지만 칼날 선회로 이동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 원소 반사 맵모드는 약간의 신경을 써야 하는 점만 주의하면 되었습니다. 매핑 9점, 보스 6점, 편의성 9점, 빌드 코스트 410 디바인입니다. 높은 탱킹 능력과 우월한 흡수로 매핑에서는 어지간하면 죽기 힘든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챔피언의 선수 필승 노드로 인해 낮은 생명력에 도달할 만큼의 피해를 입으면 즉시 회복과 아드레날린으로 추가 생존과 딜량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와 번개 타격의 투사체로 클리어링이 뛰어났으며 강한 하나의 적을 상대할 때보다 약한 여러 마리의 적을 상대할 때 그 성능이 배가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죠. 보스전에서는 비교적 낮은 딜량으로 빠르게 녹이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래도 타격이 가능한 경우라면 흡수가 돼서 버틸 수는 있었지만 타격이 불가능한 패턴에서는 지속 피해에 취약해 버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생명력 플라스크로 커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지만 매핑에서 보인 성능에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편의성은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매장지 출신 베이스 아이템이 너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저렴한 에센스 가격으로 부담없이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플레이에 있어서는 흡수 불가를 제외한 어떠한 맵모드도 거르지 않았고 재단 옵션이 빌드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없어 생각 없이 누르고 다녀도 될 정도였죠. 극딜을 위한 토템 설치를 제외하고는 번개 타격만 사용해도 될 만큼 손이 편했고 맵 클리어링 또한 준수했습니다. 빌드 코스트는 410 디바인이 소모되었으며 금단 주얼 2개와 각연타 총 3개가 150 디바인이 들어가 가장 비쌌습니다. 요청에 의해 조금 과소비를 한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딜은 약간 떨어지지만 플레이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는 약 320 디바인 정도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번타의 황금기와 비교한다면 매우 아쉬운 것은 사실이나 다른 비주류 스킬에 비하면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매력적인 스킬임을 이번 시즌에도 보여주었습니다. 궁금하신 빌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능력이 되는 만큼 세팅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